감동적인 이벤트를 보면 사람이 일단 마음이 열리거든요. 저렇게까지 준비했다는 게 진심이겠지. 저 사람이 이만큼 변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눈물이 항상 진심의 증거가 아닌 것처럼 이벤트도 항상 사랑의 증거가 아닌 거예요. 안녕하세요. 고민하는 정우입니다. 오늘은 나는 솔로 30기 영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제대로 짚어보고 갈게요. 이번 화에서 영철이 정숙을 위한 이벤트를 했잖아요.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놀랐어요. 낯설 역사상 이런 이벤트가 없었거든요. 정숙이 했던 말들을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 다 기억해서 오로지 정숙만을 위한 이벤트를 준비한 거잖아요. 이게 감동적인 건 인정해요. 근데 오늘 저는 이 이벤트가 왜 속으면 안 되는 건지, 그리고 라방 불참에서 드러난 영철의 진짜 모습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해볼게요. 일단 이벤트 자체는 인정해요. 영철이 정숙을 위해 준비한 이벤트가 낯설 역사상 이 정도 수준의 이벤트가 없었다고 할 만큼 디테일하고 공을 많이 들인 거예요. 정숙이 했던 말들을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 전부 기억해서 이벤트로 만들어낸 거잖아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상대방 말을 이 정도로 기억한다는 게 얼마나 집중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상대방 말을 그냥 흘려 듣거든요. 근데 영철은 정숙이 했던 말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겉으로 보면 정말 감동적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멈춰야 했던 거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영철의 눈물에 속으면 안 된다고. 이번엔 영철의 이벤트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이벤트가 진짜 정숙을 위한 이벤트가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철이 준비한 이벤트를 자세히 들여다봐야 해요. 정숙을 위한 이벤트라면 이벤트의 중심이 정숙이어야 해요. 정숙이 이걸 보면 어떤 기분일까? 정숙이 이걸 받으면 행복할까? 이게 중심이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영철의 이벤트를 보면 중심이 다른 데 있어요. 내가 이만큼 기억했다는 걸 보여주겠다. 내가 이만큼 성장했다는 걸 증명하겠다. 이게 중심이에요. 이 두 가지가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르거든요. 전자는 상대방이 중심이고 후자는 자기 자신이 중심이잖아요. 영철이 준비한 이벤트는 정숙을 위한 이벤트가 아니에요. 자신이 이만큼 성장했다는 결과물에 대해 스스로를 대견해 하는 본인한테 주는 이벤트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테스트하는 연극 장소에 정숙이 실험용으로 초대된 것뿐이에요. 그리고 영철의 행동이 이걸 증명하고 있는 거고, 그 증거가 뭐냐면 이벤트 이후 영철의 반응이에요. 영철이 이벤트를 다 보여준 다음에 정숙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완전히 감동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약간 대놓고 인정을 안 해주면서 피하는 행동을 보여줬어요. 정숙이 화장실에서 눈물을 삼켰다는 게 그걸 말해주거든요. 기쁜 눈물이 아니에요. 복잡한 심정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때 영철이 어떻게 반응했냐 이거예요. 이해 못하겠다는 반응이 나오면서 계속 정숙한테 물어봤던 거예요. 어떠냐? 왜 그러냐? 이렇게 계속 반응을 요구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진짜 정숙을 위한 이벤트였다면 정숙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 네가 부담스럽다면 미안해. 네 감정이 중요해. 이게 나왔어야 해요. 근데 영철은 정숙이 기대했던 반응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이벤트의 목적이 정숙의 행복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감동해야 해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정숙이 그 기대에 맞는 반응을 안 해주니까 당황하면서 계속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게 자기 감정만 있고 타인에 대한 감정은 절대 없는 사람의 행동이에요. 이벤트를 받는 사람이 어떤 감정일지 그게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이만큼 했으니까 상대방이 이렇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만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영철이 정숙 말을 다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해요. 상대방 말을 이 정도로 기억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고요. 근데 이게 정숙을 향한 진심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를 봐야 해요. 영철이 어떤 사람이에요? 머릿속에 항상 내가 어떻게 보이지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기의식이 과잉된 사람이에요. 그런 영철이 정숙 말을 하나하나 기억하는 건 정숙이 소중해서가 아닐 수 있어요.
나 이런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다 기억하는 대단한 사람이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기억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기억했다는 걸 보여주는 게 목적인 거거든요. 이게 뭔 차이냐면 진짜 상대방을 위한 기억은 굳이 보여주지 않아도 돼요. 그냥 그 사람이 좋다는 걸 챙겨주는 거예요. 근데 영철의 기억은 보여줘야 하는 기억이에요. 내가 이걸 다 기억하고 있었어. 이걸 드러내야 의미가 있는 기억이거든요. 그래서 이벤트 자체가 정숙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나 이만큼 기억하고 이만큼 성장한 사람이야. 이걸 증명하기 위한 퍼포먼스에 가까운 거예요. 그리고 그 퍼포먼스의 무대가 된 게 정숙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저번 화에서 보여준 오열 장면이랑 연결돼요. 저번에 냉장고 앞에서 오열하고 35년 만에 드디어 이해했다고 했잖아요.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눈물의 방향이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다고. 상대방을 향한 눈물이 아니라 자기 감정이 취한 눈물이라고. 이번 이벤트도 똑같아요. 이벤트의 방향이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변했다. 내가 이만큼 성장했다. 내가 이만큼 기억한다. 전부 자기 자신 이야기예요. 정숙이 이 이벤트에서 느낄 감정, 정숙이 이 상황에서 어떤 심리일지, 이게 영철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이게 영철이라는 사람의 본질이거든요. 자기 감정만 있고 타인의 감정은 없는 사람. 그리고 최종 선택에서 정숙이 영철을 선택하지 않았잖아요. 정숙이 화장실에서 눈물을 삼킨 뒤 결국 선택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정숙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정숙이 냉정한 게 아니에요. 정숙이 영철을 제대로 본 거예요. 영철이 이벤트를 해줬을 때 정숙이 화장실에서 눈물을 삼킨 거, 이게 감동의 눈물이 아니에요. 복잡한 눈물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근데 뭔가 이상하다. 뭔가 자꾸 자기에게로 가는 것 같다. 이게 진짜 나를 위한 건지 모르겠다. 이런 감정이 뒤섞인 눈물인 거예요. 정숙이 영철을 오래 지켜봤잖아요. 카메라 의식하고 데이트 자리에서 주변 시선에 집중하고 상철한테 저리 가를 외치고 달래줬다는 걸 듣고도 미안하다는 말 없이 자기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이 모든 게 쌓인 거예요. 그러니 이벤트가 아무리 대단해도 정숙 입장에서는 선뜻 선택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벤트 하나로 이 모든 게 덮이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종 선택 이후 영철 행동을 봐야 해요. 말로는 괜찮다고 했어요. 근데 타 출연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을 때 영철 혼자만 치지 않고 뚱한 표정으로 뒷짐을 진 채 서 있었거든요. 그리고 마무리 기념 촬영에서도 혼자만 빠진 거예요. 이런 것만 봐도 영철은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괜찮다고 말은 했는데 행동은 괜찮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행동도 자기 중심적이에요. 정숙이 선택하지 않은 건 정숙의 선택이잖아요. 그 선택을 존중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뒷짐지고 뚱한 표정으로 서 있는 건 네가 나를 선택하지 않아서 내가 기분 나쁘다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마무리 기념 촬영에서 빠진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숙이 선택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화장실에서 눈물 삼킨 정숙의 복잡한 마음은 영철한테 없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가 선택하지 못했다는 것만 있는 거거든요. 이게 끝까지 자기 감정만 있는 사람의 행동이에요. 그리고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라방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영철이 라방에 불참했잖아요. 별도의 사유 공개도 없었어요. 이게 단순히 못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안 나온 거예요. 그리고 라방에서 충격적인 게 나왔어요. 상철이 밝혔는데 영철과 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라고 했거든요. 정숙이 상철한테 직접 물었어요. 영철한테 사과를 받았냐고요. 상철 대답이 뭐였어요? 연락이 안 돼서 사과를 못 받았다고 했잖아요. 이 장면이 뭘 말해주냐면 영철이 방송 내내 보여준 모든 것들이 카메라 앞에서만 가능했던 것들이라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영철이 방송에서 뭘 했어요? 냉장고 앞에서 오열하면서 35년 만에 자각을 했고 낯설 역사상 최고 수준의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이게 다 카메라 앞에서 한 거예요. 근데 카메라 없는 곳에서는 상철한테 연락 한 통 없는 거예요. 라방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카메라가 없으면 영철이 없는 거예요. 카메라 앞에서의 영철이랑 카메라 없는 곳에서의 영철이랑 완전히 다른 사람이란 말인 거죠. 그러면 영철이 왜 라방에 안 나왔을까?
왜 상철한테 연락을 안 할까? 이게 심리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영철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의식이 과잉된 사람이죠. 내가 어떻게 보이지가 항상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사람이에요. 그런 영철한테 라방이 어떤 자리예요? 방송에서 정숙한테 선택받지 못한 결과를 가지고 모든 출연자들 앞에 나와야 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상철한테 왜 저리 가라고 했는지, 왜 사과를 안 했는지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이게 영철한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자기가 상처받은 모습을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선택받지 못한 영철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상철 앞에 섰을 때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하는 그 상황이 불편한 거예요. 영철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어요? 불편한 상황이 오면 어떻게 했어요? 피했잖아요. 순자가 나타나면 뒷걸음질 쳤잖아요. 상철이 달래주러 오면 저리 가라고 했잖아요. 이게 다 같은 패턴인 거예요. 불편하면 피하는 거. 라방불참도 상철 연락 두절도 다 같은 패턴이에요. 불편한 상황을 마주하기 싫어서 피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뭔지 알아요. 진짜 무책임한 거예요. 방송에서 이벤트하고 눈물 흘리고 감동적인 모습 다 보여놓고 정작 책임져야 할 상황이 오니까 연락 두절로 사라지는 거잖아요. 영철이 35년 만에 깨달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깨달음이 진짜였다면 불편한 상황에서 도망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불편한 상황을 마주하는 게 진짜 변하거든요. 근데 영철은 또 도망간 거예요. 결국 달라진 게 없다는 걸 본인 스스로가 증명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내용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영철의 이벤트가 감동적인 건 인정해요. 낯설 역사상 이런 이벤트가 없었다는 것도 인정해요. 근데 그 이벤트의 방향이 정숙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던 거예요. 자신이 이만큼 성장했다는 걸 증명하는 퍼포먼스였고 정숙은 그 무대에 초대된 것뿐이었던 거예요. 그 증거가 이벤트 이후 행동이에요. 정숙이 기대한 반응을 안 보여주니까 이해 못하겠다며 계속 물어본 것, 뒷짐지고 뚱한 표정으로 서 있는 것, 기념 촬영에서 혼자 빠진 것, 그리고 라방불참, 상철 연락 두절, 이게 다 같은 사람이에요. 카메라 앞에서는 감동적인 이벤트를 하고 카메라 없는 곳에서는 책임을 안 지는 사람이에요. 불편한 상황이 오면 도망가는 사람이에요. 영철의 눈물에 속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벤트에도 속으면 안 돼요. 카메라가 없으면 사라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영철은 앞으로도 변할 수가 없는 사람이 맞는 거고 특이하다는 표현은 감히 영철이란 사람한테 붙일 수 있는 수식어가 아니다.